예, 우선 이 핵심이 되는 사항이 히토류 거래하고 경제 파트너십 협약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항을 좀 아셔야지 회담 관련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자체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5천억 불어치의 우크라이나 자원을 공동 개발 협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첫째,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공짜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신임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또 이게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력 모습을 과시해서 러시아하고 협상할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것은 향후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대가라.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해주면은 우리한테 안보 보장을 해줄 것이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안보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과 사항은 이게 맨 먼저 트럼프가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젤렌스키가 먼저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24년 9월 27일 날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찾아가서 약간의 보험을 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젤렌스키는 카말라 해리스를 위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보험을 드러난 것인데, 근데 트럼프가 드디어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중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취임 나흘 전에 25년 1월 16일 날 영국의 스타머 총리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간에 100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한 사항은 영국 사이트에 가면 있는데요. 그 체결 문구가 자세히 보면은 보통 협상을 체결하거나 하면 협상 내용이 그걸로 완전한데 그게 완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협정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 협정이 있는데 그 비밀 협정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을 전쟁 끝나고 나서 다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리스 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 자기는 본 적 없다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분석가들이 그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한테 주기로 했던 것을 영국이 가로챈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다시 가져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거절하다가 금년 2월 12일 날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키예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와 논의를 하는데 45분간 굉장히 언성 높이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서명을 하는 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는 고성 끝에 서명을 거절하고 며칠 뒤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서명을 약속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미넨 안보회의가 있었죠. 사흘 동안 열린 것인데 거기에서 젤렌스키가 펜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가서 서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백악관 가서도 서명을 안 했어요. 사실은 계획된 순서는 뭐였는가 하니까 협상 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벌 오피스에서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협상 전 기자회견장에서 설정 끝에 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이때까지 했던 행적을 보면 처음부터 서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협약이 있을 거예요. 협상 전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한 40분 동안은 Q&A 위주로 30분 동안은 서로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쭉 보면은 안보 제공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거듭되지만은 트럼프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이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또 유럽이 많이 해줬다 그러고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적게 해줬다는 식으로 약간 애들 같은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그때 또 우호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안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젤렌스키가 거기에 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 협정을 서명해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푸틴이 과거부터 어겼다 이런 걸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2 협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들 공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미ન્스크 투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을 하고 사실 그 증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데사에 관한 질문이 왔을 때 트럼프가 오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지금 러시아가 오데사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오데사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 말 끝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걸 말을 끊습니다. 말을 끊고 우크라이나 어보시라 활기가 넘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정도의 공방전 말고는 처음에 잘 가다가 1차 설전이 벌어지는 게 젤렌스키가 이제 펜스 부통령에게 질문 형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4년에서 2022년까지 푸틴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휴전 협정 외에도 위반하고 뭐 그런데 지금 어떤 종류의 외교를 말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의 말을 공격을 해요. 공격 끝에 퍼스트네임도 부릅니다. JD 그러면서 그래서 상당히 약간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펜스 부통령이 지금 이 우리가 하는 외교는 당신 나라의 파괴를 끝내는 외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설전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할까? 러시아가 거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은 나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금방 2차 설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전선에서 병력 부족으로 강제 징병을 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전쟁을 종식하려는 우리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 노력에 감사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와서 감사하다 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에 한번 와봤느냐,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느냐 투정 비슷하게 했어요.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외교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벤스가 실제로 여러 장면을 봤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님은 사람을 데리고 좀 프로파간다 투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병력 보충에 문제 있다는 걸 동의하지 않느냐. 전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말을 꺼내는데 그때 약간 욕을 해요. 욕을 한 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러시아어로 암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걸 입모양만 보도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서 대화가 진행됐죠. 백악관에 와가지고 당신 나라의 파괴를 막으려는 미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 있고요. 또 이제 젤렌스키는 전쟁에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 미국은 큰 좋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미래에는 느낄 것이다. 신의 축복이길 바란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뭔가 유럽에서 지배적인 내러티브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뒤에 유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점령할 거다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의 그 내러티브를 미국 대통령한테 지금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상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끼어듭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다. 당신은 지금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느낀다. 당신은 지금 위치가 굉장히 나쁘다. 이거는 당신의 이 위치에 오기까지 당신이 이 상황을 만드는 거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현재 궁지에 몰리고 카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갬블링을 하고 있고 3차 대전을 담보로 갬블링을 하고 있다. 도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끝냅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그 전날 우크라이나 국민 대상으로 내일 있을 회담 내용을 핵심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있고 우리는 미국과 합의를 위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평화와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미국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생명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다른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를 만날 것인데 미국이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에 힘이 필수적이다. 평화로 가는 길에 힘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트럼프의 캐치플레이즈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에 상당히 맞추기도 하지만 압축적으로 목표가 분명히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전부터 분명히 한 점은 뭔가 할까? 미국으로부터 어떤 안보에 대한 보장도 없을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하면 이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보다 더 강력한 것이고 종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이 처음부터 양립 불가능한 거,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옵션도 없는 젤렌스키가 왜 방문했는지 이유가 굉장히 불명확하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가장 핵심 세력이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이제 보리스 존슨이 젤렌스키에게 그냥 가서 서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주장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선을 추구하는 거죠. 협정을 맺고 나면은 종전되고 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 경우에 러시아가 이미 이제 종전하고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미국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의 도구다는 것이죠. 근데 이 협정을 했을 때 협정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 한 장 가치에 잉크 무게 한 장 가치밖에 없는 거다. 신뢰관계가 없으면은 이 협정은 반드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서 이 협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은 푸틴은 미국 대통령 누구도 못 믿지만 트럼프한테는 약간의 신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때까지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 약간의 그 신뢰관계를 가지고 이걸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을 완전히 무시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실마리를 있는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드를 사실상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카드를 강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전이 일어났지만은 사실상 이렇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뭐 다시 협정하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서명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서명하지 못할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영국하고 서명했기 때문에 같은 걸 가지고 두 번 파는 꼴도 되기도 하고 여튼 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